매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변두리 푸른솔 수산시장에 들리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삐걱삐걱삐걱. 기름칠 안 된 리어카 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들어오는 소리.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75세 할머니 박술래. 듬성듬성 빠진 회색 머리. 군데군데 실밥 터진 검은 점퍼. 누가 봐도 폐지 줍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김 사장 오늘도 광어 20kg, 매운탕 거리도 넉넉히 챙겨줘요. 주머니에서 꺼낸 갈색 봉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 서슬 펄은 5만원권 신권 다발. 정확히 150만원. 매일같이. 구멍난 운동화. 흙먼지 낀 손톱. 30만원 기초생활수급비. 그런 75세 할머니가 매일 150만원, 한 달 4,500만원짜리 회를 사갑니다.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시장 상인들의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다. 돈 세탁이다. 유령이다. 이건 정말 뭔가 있어.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진실은 시장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매일 사가는 그 회 20kg. 그것은 어떤 어머니의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푸른솔 수산시장. 30년 전통의 동네 시장입니다. 오후 2시. 시장의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의 터줏대감 김태석이 운영하는 참바다 수산 앞. 거기 늘 서 있는 사람. 박술래. 75세. 시장 사람들이 리어카 할머니라 부르는 그녀. 듬성듬성 빠진 회색 머리칼.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검은 점퍼. 구멍난 운동화 뒤꿈치 사이로 보이는 회색 양말. 누가 봐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입니다. 김 사장 오늘도 광어 20kg, 매운탕 거리도 넉넉히 챙겨줘요. 할머니 20kg이면 장정 수십 명이 먹을 양인데 오늘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술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빳빳한 5만원권 뭉치를 한 장씩 꺼내기 시작하죠. 놀라운 건 그 돈의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 서슬이 펄은 신권들. 박술래의 갈라진 손등과 흙먼지가 낀 손톱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돈이죠. 정확히 150만원. 박술래는 단 10원도 깎지 않고 영수증 한 장 요구하지 않은 채 돈을 건넵니다. 시장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할머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동네를 돌며 리어카 가득 폐지를 줍던 분이었습니다. 한 달 꼬박 벌어야 30만원 남짓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이 어떻게 하루에 150만원, 한 달이면 4,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저 할머니 아무래도 수상해. 저 돈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러고서야. 저 차림에 저 큰 돈이 어디서 나. 그러게 말이야. 돈 세탁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니야? 시장 바닥에 흉흉한 소문 돌기 전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어제 봤는데 그 회 20kg 가지고 가더니 어디로 가는지 종적이 묘연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김태석 역시 칼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의자에 앉아있는 박술래에게 향합니다. 박술래는 회가 포장되는 30분 동안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보거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돌부처처럼 앉아있을 뿐이죠. 마치 영혼이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 신발을 신고 100만원 넘는 회를 사간다.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잖아. 드디어 스티로폼 박스 4개가 리어카에 실립니다. 박술래는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손잡이를 잡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김태석은 가게 문턱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낡은 운동화 뒤축 사이로 구멍난 양말이 보입니다. 저 신발을 신고 150만원 회를 사간다. 김태석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박 할머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노인 통장 빌려서 돈 세탁하는 사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른 척하면 나중에 우리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박 할머니 표정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무겁고 슬퍼 보여요.
마치 영혼이 거기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저렇게 멍한 노인 골라서 사기치는 거라고. 김태석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헤어진 다음 날, 박술래가 리어카 끌고 시장을 떠나는 그 시간. 김태석은 횟집을 잠시 닫고 박술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시장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박술래의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장통을 지나 가파른 달동네 오르막길.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길을 박술래는 무거운 해박스를 싣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75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절박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술래가 멈춰 선 곳은 언덕 꼭대기의 어느 낡은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가고 지붕엔 천막이 덧대어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 하지만 그 초라한 마당 한복판에 김태석은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번쩍이는 업소용 냉장고 2대. 집보다 더 깨끗하고 번쩍이는 수백만 원짜리 스테인리스 냉장고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폐지 줍던 할머니 마당에 저런 게 왜 있어? 박술래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오늘 산 박스들을 그 안에 정성스레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술래의 낡은 폴더폰이 울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곧 갑니다.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끄는 박술래의 손이 사정없이 떨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표정에는 말로 다 못할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니? 엄마 시간이 없는데. 민호? 누구지? 그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민호인가? 김태석이 본 것을 시장 통장 고만석에게 전하자 평화롭던 푸른솔 수산시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2대, 그게 500만 원씩 1000만 원짜리야. 폐지 줍던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사?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네 어디 식당이라도 차렸나? 아님 진짜 돈 세탁. 근데 어제 본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박할머니. 민호야라고 부르면서 우셨어요. 누구한테 부탁받아서 하는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요. 민호, 그게 누구야? 그 보이스피싱 두목 이름인가? 시장 통장 고만석은 결국 시장 담당 이지훈 순경에게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이지훈은 32살. 시장 담당 경찰 3년차. 박순례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사업체 없음 통장 거래 내역. 이거 조회가 안 되네요. 정보 보호된 계좌예요. 보세요. 분명 뭐가 있어요. 보호된 계좌라고요? 이건 분명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니까. 정식 수사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며칠 더 관찰해보고. 시장 상인들은 이제 박술래를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빨대, 유령이라 부르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침을 뱉거나 눈총을 주었습니다. 저 유령 할머니 또 왔네. 이번엔 얼마나 들고 왔으려나. 애 잃었다고 떼쓰면서 보호받는 척하더니 결국 그게 다 위장이었네. 박술래는 그 모든 시선을 알면서도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 밑은 날이 갈수록 검게 타들어갔고 리어카를 잡은 손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스피싱 당하는 할머니라면 저렇게 슬픈 표정 짓지 않을 거야. 저건 뭔가 무거운 짐을 진 표정이야. 김태석은 회를 뜨면서도 박술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라고 부르며 울던 그 목소리. 혹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닐까? 김태석은 갑자기 2년 전 시장 골목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봄. 참바다 수산 골목 입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첫 월급으로 광어의 한 박스를 사들고 나오다가 신호 무시한 음주운전 차량에 그 자리에서 사망한 비극적 사건. 그 청년의 이름이 김태석은 머리를 쥐어짰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날 횟집 앞에 주저앉아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이 회사로 갔다고 했는데 외치던 그 목소리. 그때 그 어머니 잠깐. 그때 그 어머니가 박할머니였나? 김태석의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이튿날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평소라면 리어카를 끌고 나오지 못할 날씨. 하지만 오후 2시. 박술래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면서도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합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광어 30kg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빨리 좀. 할머니, 이 비에 어딜 가시려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 사장님이라는 놈이 시킵니까? 김태석의 모진 말에 박술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돈봉투를 내밀 뿐이었죠. 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신권의 빳빳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서둘러 리어카를 끌고 시장 입구를 벗어나려는 찰나. 이지훈 순경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순례 할머니.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 돈 출처와 물건 배달지. 숨김없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술래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리어카를 버려둔 채 빗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5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절박한 질주였습니다. 이지훈 순경과 김태석이 박술래를 따라 뛰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박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 입구에서 박술래의 다리는 결국 꺾이고 말았습니다. 빗물 고인 웅덩이 위로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119 좀. 박술래가 정신을 잃으며 놓친 작은 가방. 그 안에서 빗물에 젖은 통장과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이건 이 통장. 이지훈 순경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액란을 펴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페이지 위에 찍혀있는 숫자. 33억. 동시에 발견된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과 지금보다 훨씬 젊은 박술래가 광어의 접시를 사이에 두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그 청년 박민호. 김 사장님 아세요? 알아요. 우리 가게 앞에서 죽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회 사들고 나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김태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외치던 그 어머니가 오늘 빗속에 쓰러진 이박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에서 김태석과 이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33억 원이라는 통장. 2년 전 사고로 죽은 박민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두 사람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응급실로 옮겨진 사이 이지훈과 김태석은 박술래의 판잣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의 냉장고는 여전히 번쩍이며 빗물에 씻기고 있었죠. 하지만 집안은 냉장고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 그곳에서 그들은 박술래가 매일 적어 내려갔던 비밀 공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뭡니까? 공책을 펼치자마자 보인 것은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었습니다. 3월 1일 햇살 보호소 아이 12명 광어회 8kg. 3월 1일 사랑의 집 어르신 8명 매운탕 거리. 3월 1일 영민이네 한부모 가정 회 2kg 김 한 봉지. 3월 3일 햇살 보호소 회 8kg. 김태석은 공책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종이 위에 휘갈겨 쓴 문장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오늘도 네가 못 먹은 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보냈다. 이 돈을 다 쓰기 전까지 엄마가 죽을 수가 없어. 조금만 더 버티게 해다오. 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 할머니가 그래서. 2년 전 봄. 박민호. 28세. 공사 현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날 박민호는 어머니 박술래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탔어. 엄마 좋아하는 광어회 사 가지고 갈게. 박민호는 그날 약혼녀 윤은비와 함께 시장 골목 참바다 수산에서 광어회 한 박스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 골목으로 신호 무시한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신경철 30대.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 윤은비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박술래가 받지 못한 그 광어회 박스는 빨갛게 물든 도로 위에 그대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박술래. 30년 전 남편 박재만이 일찍 작고한 후 아들 박민호 하나만 키우며 살았던 어머니. 박민호가 죽고 나서 박술래에게 남은 것은 폐지 줍는 일과 3평짜리 판잣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술래는 박민호의 생일 숫자로 조합한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 생일 한 번이라도 챙겨주려고 산 거야. 그 한 장이 50억 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세금을 떼고 33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꽂혔을 때 박술래는 기뻐하기는커녕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생긴 이 돈이 너무나 징그러웠던 겁니다. 민호야, 네가 살아있을 때 한 푼도 못 주던 엄마가 네가 가고 나서 이런 거액을 받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박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어머니에게 먹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끝내 한 점도 입에 대지 못했던 그 광어회를 박민호처럼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원없이 먹여주기로 말이죠. 매일 오후 2시 빳빳한 신권을 찾아 시장을 찾았던 건 아들의 첫 월급을 기념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의식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 가족이라기보단 이분 차트 좀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담당 의사 장재호가 이지훈 순경을 조용히 불러 차트를 건넵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로또 당첨되기 1년 전부터 이미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덮쳐오는데도 진통제 하나 사 먹지 않고 그 돈을 아껴 고기와 회를 사 보내셨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매일 리어카를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이미 다 녹아내렸어요. 길어야 일주일, 아마 오늘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이순경, 우리가 할머니한테 한 짓 알아? 유령이라고 부르고 돈 세탁한다고. 침 뱉고 그 30년 외로운 어머니를 우리가. 김 사장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머니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할머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해요. 시장 사람들 다 모아서 이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우리가 같이 들어드려야 해요. 그날 밤 푸른솔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태석이 박술래의 비밀 공책을 펼쳐 보였을 때 시장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침뱉고 유령이라고 부르고. 나도 내가 신고하자고. 가장 앞장섰는데. 우리가 그분 가슴에 평생 박힐 대못을 받았어.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할머니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머니 가슴에 대못 박았잖아요. 그 못 우리가 직접 뽑아드려야죠. 다음 날 새벽 푸른솔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불이 켜졌습니다. 김태석은 수조에서 가장 싱싱하고 커다란 광어를 골라냈습니다. 박민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다던 그 광어회. 이번엔 오해가 아닌 온 마을의 정성을 담아 칼을 잡았습니다. 김 사장, 이건 내가 새벽에 직접 담근 겉절이야.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여기 과일도 챙겼어. 민호가 좋아했다던 사과랑 배도. 제일 좋은 놈들로 골랐네. 나는 양념갈비를 했어. 할머니 못 드시겠지만 영정사진 앞에라도 올려드리려고. 이지훈 순경은 박술래가 후원하던 보호소 아이들과 노인들을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술래가 혼자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나눔의 짐을 이제는 시장 사람들 모두가 나누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햇살 보호소의 이수영 원장이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병실로 왔습니다. 모두 박술래가 후원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박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돈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한테 직접 먹여주고 싶다고 진통제 살 돈도 우리 애들 분유로 보내셨어요. 박술래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병실 안은 이미 푸른솔 수산시장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석이 정성스럽게 뜬 광어의 접시가 박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수십 명의 상인이 좁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여기 할머니가 그동안 먹이고 싶어하던 아이들, 어르신들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회 민호가 어머니께 사가던 그 마음 그대로 제가 다시 떴습니다.
박술래의 메마른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박민호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박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치 엄마 이제 됐어.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회 주셔서 감사해요. 저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그 아이 한마디에 박술래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3억이라는 거금이 줄 수 없었던 치유가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이의 웃음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시장 사람들. 이제야 우리 민호 얼굴을 볼 수 있겠네. 민호야. 엄마 갈게. 그날 오후 푸른솔 수산시장 한복판에는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의 마당에 있던 그 업소용 냉장고였습니다. 김태석과 상인들은 그 냉장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호와 술래의 나눔 냉장고. 누구나 음식을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의 저장소. 박술래가 홀로 외롭게 지켜온 아들의 꿈이 이제 시장 전체의 심장이 되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그날 밤 생애 가장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마지막 선물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듯한 아주 배부른 꿈을 꾸면서 말이죠. 민호야. 엄마, 이제 가도 되지? 다음 날 새벽 4시. 박술래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맡에는 박민호의 사진과 김태석이 손으로 직접 든 광어의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떠난 지 어느덧 일주일. 푸른솔 수산시장에는 소리 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박술래 할머니의 장례식은 상주도 없었지만 시장 상인들 모두가 흰 소복을 입고 자식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발인 날 옹구 행렬이 시장 입구를 지날 때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손을 멈추고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김태석은 이지훈 순경에게서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박술래가 의식을 잃기 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부탁이 담긴 글이었죠. 김 사장님. 그리고 시장 사람들. 못난 노인을 거둬주셔서 고마워요.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민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배고픈 아이들이 회 한 점, 고기 한 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그거면 나는 충분합니다. 박술래가 남긴 33억 원. 그 거금은 민호와 술래의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기적은 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 박술래 할머니의 마당에 있던 그 낡은 업소용 냉장고 앞에는 이제 매일 아침 긴 줄이 늘어섭니다. 자, 오늘은 새벽 경매에서 떼온 싱싱한 고등어랑 전복입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여기 뜨끈한 소고기 묵국도 있어요. 추운데 떨지 말고 한 통씩 챙겨가요. 오늘은 양념 갈비입니다. 어르신들 잡수실 거니까 다듬어 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박술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떼어 민호와 술래의 나눔 냉장고를 채웁니다. 폐지를 줍던 노숙인도, 끼니를 거르던 홀몸 어르신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옆에는 박술래 할머니와 아들 박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동판이 붙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김태석은 잠시 짬을 내어 박민호와 박술래가 나란히 잠든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광어의 한 접시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민호의 냉장고는 단 한 번도 비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거든요. 김태석의 눈앞에 환상이 보인 듯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박술래가 아들 박민호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시장 골목 너머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말이죠. 아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2년 전 박민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경철. 그는 교도소에서 박술래 할머니의 사연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날 밤 신경철은 무릎을 꿇고 박술래 할머니의 영정을 향해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소 후 신경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호와 순례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고 음주운전 예방 강사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순례 할머니가 마지막에 만든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약혼녀였던 윤은비. 다리를 잃고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던 그녀도 박순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은비는 의족을 하고 민호와 순례의 나눔 재단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나눔 냉장고를 채우며 박민호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호야, 어머님이 못다 한 일. 내가 평생 이어갈게. 푸른솔 수산시장의 밤경치. 나눔 냉장고의 불빛이 가로등처럼 따뜻하게 빛납니다.